어릴 때부터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었던 수지는 의사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한국에서 의학을 전공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녀는 졸업을 앞두고 의료봉사단의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해외에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였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이었다. 도착한 마을은 예상보다도 더 열악했다. 도로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비포장길을 따라 들어가니 전통적인 초가집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먼지로 가득한 거리를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밝은 미소와는 달리 곳곳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말라리아로 열이 심하게 오른 아이, 다리를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해 절뚝거리는 노인, 영양실조로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여성들,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이곳에서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었다. 수지는 작은 의료센터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허름한 천막 아래에서 최소한의 약품과 도구만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했고, 때로는 한국에서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상처조차 이곳에서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처음엔 당황하기도 했지만 하루하루 환자들의 눈빛을 보며 그녀는 점점 이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달아갔다. 치료를 받고 웃음을 되찾는 사람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흠칫 놀라며 길을 터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 틈을 뚫고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단단한 근육질 몸매에 깊은 눈빛을 가진 남자로 마치 마을의 전사처럼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품에는 창백한 얼굴의 한 소년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의사님, 제 동생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낮지만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다. 그 안에는 강한 책임감과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다. 수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 아이를 살폈다. 고열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조차 거칠었다. 응급 치료가 필요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소년을 간호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는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조용히 그녀를 믿고 기다렸다. 수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마을을 지키는 강한 전사의 모습과 동시에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적인 면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그를 마주쳤다. 마을에서 신뢰받는 남자였으며 모두가 그를 따랐다. 이름은 칼루라고 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을을 보호하는 전사라고 불렀다. 강인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때때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놀아주는 모습은 뜻밖의 부드러움을 보여주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단순히 마을의 전사가 아닌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칼루는 마을에서 가장 강인한 남자이자 모두가 믿고 따르는 존재였다. 어린 시절부터 마을을 지키는 전사들의 후계자로 성장한 그는 누구보다 용맹했고 책임감이 강했다. 매일 새벽이면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이상이 없는지 살폈고 사냥을 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마련했다. 때로는 주변 부족과의 갈등을 중재하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존경을 담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그를 보며 꿈을 키웠다. 하지만 칼루는 자신이 강하기만 한 존재로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마을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지만 그는 무력으로만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고 믿고 있었다. 수진이 처음 그를 만난 날도 그러했다. 동생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보호자의 태도를 넘어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동생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는 강렬했다. 밤새 동생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수지는 종종 칼루를 마주쳤다. 마을에서 진료를 마치고 돌아갈 때면 어디선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거대한 체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가 마치 부모처럼 아이들을 돌보며 따뜻하게 웃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때로는 수진이 짐을 나르려 하면 말없이 대신 들어주었고, 밤늦게까지 환자를 돌본 날이면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휴식을 권하기도 했다.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수진이 어느 날 의약품이 부족해 고민하고 있을 때 칼루는 그녀가 말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필요한 약초를 찾아다 주었다. 마을의 할머니들에게 지혜를 배운 그는 전통적인 치료법과 자연 속에서 자라는 약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인하면서도 배려심 깊은 그에게 수지는 점점 마음이 끌렸다. 사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지도자이면서도 그녀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남자,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이 낯선 마을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어느새 그녀는 그의 깊은 눈빛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칼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수지는 자신이 점점 더 그에게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저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까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을의 따스한 저녁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수진과 칼루는 조용히 걸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수진은 칼루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마치 이 마을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칼루 역시 그녀를 향한 깊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 낯선 사랑을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과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마을의 연장자들은 외부인의 존재를 경계했고 그들이 마을의 전통과 조화를 해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외지인과 사랑에 빠지다니 말도 안 돼. 그녀는 언젠가 떠날 사람이야. 마을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칼루와는 어울리지 않아. 사람들은 수진이 마을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떠날 거라고 확신했다. 수진이 마을을 돌며 진료를 할 때면 평소와 다르게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전에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던 일부 마을 여성들이 그녀를 피하거나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에게 약을 나눠줄 때면 몇몇 어머니들은 조용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렸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와 칼루의 관계가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진의 가족 역시 이 사랑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거기가 어디라고? 넌 한국에서 의사가 될 사람이야. 거기서 평생 살겠다는 거야? 아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거기서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거야. 내가 원래 가야 할 길을 잊으면 안 된다. 가족들은 그녀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 이곳에서 사랑을 찾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진심으로 칼루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은 더욱 강하게 반대했다. 넌 외국에서 힘들게 공부했잖아. 내 미래는 여기야. 거긴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야. 수지는 두려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은 그녀의 선택을 부정했다. 칼루와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그는 변함없이 그녀를 배려하고 있었지만 주변의 시선이 점점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과연 그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수지는 밤마다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그녀를 설득했고 때로는 강요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수진아,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사랑만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어. 넌 우리 가족이야. 한국으로 돌아와야 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지금이라도 비행기 티켓을 끊어라. 내가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라고 못 박았다. 수지는 처음에는 담담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을에서도 가족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설령 지킨다고 해도 그 끝은 해피엔딩일까? 그녀는 오랜 시간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준 가족을 배신하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다. 동시에 칼루와 함께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고민 끝에 칼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칼루, 나 정말 너를 사랑해. 하지만 우리 앞에는 너무 많은 벽이 있어. 가족들도,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우리가 함께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 순간 칼루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늘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남자였지만 수진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수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어. 칼루는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다. 마을 사람들도, 내 가족도 지금은 반대할지 몰라. 하지만 사랑이란 건 시간과 함께 증명하는 거야. 나는 내가 원한다면 어디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고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마을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다. 몇몇 사람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시장에 가면 언제나 들리던 인사 대신 조용한 속삭임만 들렸다. 그녀는 결국 떠날 거야.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수지는 칼루에게 말했다.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칼루는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너의 선택이 내 마음을 속이지 않기를 바란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자지 못했다. 떠나는 것이 맞는 걸까? 한국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의 품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칼로 없는 삶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 고민의 끝에 그녀는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했다.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칼루는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기다릴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할 차례였다. 수지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반대, 그리고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 앞에서 그녀는 흔들렸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었다. 하지만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칼로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릴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칼로가 말했던 그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너의 선택이 내 마음을 속이지 않기를 바란다.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아닌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결국 그녀는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공항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그녀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다시 마을로 돌아온 그녀를 본 칼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수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선택하기로 했다.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이곳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다. 칼루와 함께 있겠다고 결심한 후 그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의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고 노인들의 상처를 치료하며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여전히 차갑던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칼루가 마을 원로들에게 나아가 선언했다. 나는 수진과 결혼하겠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칼루를 아꼈고 그가 마을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라고 생각했기에 더욱 고민이 깊었다. 하지만 칼루는 단호했다. 수지는 우리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었고 이제 이곳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의 확고한 의지는 결국 마을의 마음을 움직였다. 원로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만약 그녀가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고 우리 마을의 일부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수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가 진정으로 이곳을 사랑하고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마을의 전통을 따라 결혼식이 올려졌다. 결혼식 당일 마을에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지는 마을 여성들이 직접 만들어준 전통 의상을 입었고 그녀의 손과 발에는 아름다운 문양이 그려졌다. 마을의 노인들은 신성한 의식을 진행하며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했고 마을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며 기쁨을 나누었다. 칼루는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이제 넌 나의 가족이야. 그 순간 수지는 단순히 칼루와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사랑을 선택했고 그 사랑은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수지는 자신이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축복해 주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외부인을 경계하며 살아온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다고는 할 수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신뢰하기 어려워했고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그녀를 배제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실망하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녀의 진심을 보여줄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바로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며 이곳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그녀는 의료 활동을 더욱 활발히 시작했다. 부족한 의약품을 보충하기 위해 마을 주변의 약초를 연구하고 전통 치유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마을의 할머니들도 그녀가 자신들의 지식을 배우려 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우리가 떠나도 우리 약초를 잊지 않겠지.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귀한 약초들을 건네주었다. 아이들에게 위생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마을에서는 깨끗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없었고 감염병이 자주 퍼졌다. 수지는 간단한 손 씻기 방법부터 시작해 작은 우물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다. 처음엔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살아왔어.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어? 라고 반대하던 마을 남성들도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칼루도 그녀의 곁에서 늘 함께했다. 그는 마을의 리더로서 사람들을 설득하며 수진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왔다. 때때로 그녀가 지쳐 있을 때면 조용히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인정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그녀는 우리 마을의 일부야. 그녀가 가져온 변화가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맞아.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수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달려와 말했다. 선생님, 엄마가 많이 아파요. 수지는 재빨리 준비를 하고 그 아이를 따라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한 여성은 심한 탈수 증세로 쓰러져 있었다. 과거 같았으면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인 치유법에만 의존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수진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을 한 것은 마을의 연장자였다. 그의 말에 따라 사람들은 서둘러 그녀를 도울 준비를 했고 수지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여성의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이제 이곳이 너의 집이다. 그 말은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칼루와 함께 마을의 의료 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갔다. 작은 진료소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돕고 그녀의 지식을 배우려 했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떠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일부가 되었고 칼루와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마을의 아침은 변함없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이제 수지는 더 이상 외지인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를 때 주저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따라다니며 손을 잡았고 여성들은 그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며 마을의 문화를 함께 나누었다. 연장자들은 가끔씩 그녀를 불러 오래된 전통과 마을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고 젊은 남성들은 칼루와 함께 사냥을 나갈 때 그녀를 위한 식재료를 더 챙겨왔다. 그녀는 이제 이곳의 일부였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수진을 찾아왔다. 마을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존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그녀와 칼루의 사랑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한때 내가 우리 마을과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너는 이곳을 떠날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는 걸. 그 순간 수지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했고 이제 마을은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와 칼루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전설처럼 퍼져갔다.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사랑을 지켜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이들에게 전해졌다. 그들은 처음엔 모두에게 반대받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 라고 말하며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쳤다. 그리고 몇 년 후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수진과 칼루가 함께 만든 작은 의료센터가 완공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수진은 의료센터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붉은 석양이 마을을 감싸 안았다. 칼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 수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다. 그래, 우린 함께 해냈어. 그들의 사랑은 결국 모두를 감동시켰고 처음엔 반대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진정한 사랑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마을에 남아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었다.